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푸른하우성 성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요.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 소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학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성 연구소에 대한 소개와 선생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뭐 그냥 여러 가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권력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게 가장 주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인종, 민족, 뭐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 장애, 외모, 지역, 학력, 학벌, 뭐 경제, 사회 경제적 지위까지 다양한 것들을 갖고 사는데 내가 특권 그룹에 속할 때도 있고 억압 그룹에 속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정체성에 의해서 교차하는 권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차별하게 될 수도 있고 차별을 당하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교차하는 정체성을 보자. 그래서 그 권력을 볼 수 있으면 이제 평등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의 차별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많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모든 차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몰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는 없고 그냥 이야기 들어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실제로 함께 있어야 그게 진짜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죠. 물론 없는 상태에서도 이론으로 책으로 가치로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옆에 내 친구로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 동료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저는 진짜 교육이고 진짜 배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이 탈시설 그리고 통합교육이랑도 다 연결되는 거고요. 네네. 그것들이 이제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엊그저께도 연구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높았는데 네. 그래서 네가 성소수자랑 동료로 지내고 싶냐? 장애인이랑 동료로 지내고 싶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같은 반으로 동료로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내는 데까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라가 좋아져서 이렇게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괜히 그런 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네. 다 투쟁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그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다리 아프신 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한 건데 맞아요.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보고 왜 내 돈으로 내 세금으로 누굴 위해 네. 시설을 만드냐 이런 식의 접근이 맞지도 않고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비행기는 할인이 되고 버스 요금은 내고 지하철 요금은 무료인데 제가 지하철 그 무료 게이트 통과를 하면 저 세금도 안 내면서 저렇게 다닌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장애인분들은 내가 옷 입고 신발 사고 이런 것도 다 세금이 붙는다, 세금 낸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돼야 돈을 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가 장애인도 우리 사회를 이루는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를 하고 그에 마땅한 정책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지역사회에 만들어져 있어야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를 할 텐데 국가가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과 시혜 또는 그거에서 벗어난 권리를 요구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불온한 사람으로 여긴다든지 또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약한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선도 그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성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주로 남성 장애인분들이 성적인 권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도우미를 자원봉사로 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요인가 혹시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 남성은 성적으로 활발하고 무조건 성욕이 있고 그걸 또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조건 삽입셋을 해서 사정을 하는 것만이 성욕의 해방이고 분출구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여성은 반대로 성욕을 가져선 안 되고 말할 수 없게끔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비장애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여성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젠더 섹슈얼리티에서 안 알려준다든지 하는데 남성 장애인들에게는 성욕이 있고 그런데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니 어떡하냐? 그럼 성관계라도 해야 되겠는데 도우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욕이 있다, 성욕을 풀고 싶다라는 이 본능적인 생각이 잘못됐고 그것이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이 사회를 동등하게 살아가는 인간으로, 시민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친구도 생기고 연인도 생기고 또 연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원한다면 또 성적 끌림도 있다면 성관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일상은 빼앗긴 채 성욕이라는 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라는 문제가 갑자기 일상에서 뚝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적으로 친구도 생길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고 성관계도 할 수 없으니까 도우미로 해결해줘라, 이러한 결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상을 살게 해야 되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존재, 섹스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도우미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것도 저는 항상 찬반, OX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는 게 정답을 찾아가는 게 인권적인 방법,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질문의 방식들은. 그래서 남성 장애인에게 성도우미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은 사실은 사전에 이야기돼야 될 일상을 누리고 있느냐, 장애인에게 삶이란 게 있느냐라는 것이 소거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답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 부적절한 질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또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합쳐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런칭을 하게 된 것이 몇 년 동안 미뤄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고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다양성 훈련이라는 재생 목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성교육, 다른 분들과 함께 콜라보하는 그런 재생 목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생 목록들을 살펴봐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2021년에도 온라인 채널을 함께 쭉 가져가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주 목적 사업으로 하는 캠프를, 원래는 청소년들하고 2박 3일, 3박 4일 캠프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청소년 성인들하고는 하루 6시간, 뭐 8시간 이렇게 하는 워크숍을 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그런 걸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각각 따로, 또 그리고 합쳐서 또 융복합이라고 또 요즘에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성 인정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을 해야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냐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들의 인식 향상과 이제 제도, 법의 변화가 이 두 가지가 둘 다 필요하다고 항상 꼭 동시에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개인들의 인식 수준이 올라가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시민의식, 인권의식, 다양성 존중이 생겨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수자들의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도 이주민도 성소수자도 내 교실에, 내 학교에, 내 일터에 있어야 된다. 우리 인식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로 드러나는 실천까지. 그것이 결국에 법제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계에서도 얘기하는 부양 의무제 폐지라든지 등급제도 완전 폐지라든지 탈시설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제도화 완전히 돼서, 저는 결국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인식과 제도화, 그것이 결국에 다양성 존중 사회가 만들어가야 될 두 가지 목표다,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프리나우성 성토크쇼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청소년, 또 청년, 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와 젠더 섹슈얼리티를 충분히 알고 탐험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삶을 그래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과 또 진로 모든 삶에서 나답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래서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프리나우성 성토크쇼 김지학 한국 다양성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